전국에서 라이트하우스를 제일 미워하는 지역, 여기저기 미워하는 지역들 많지만 처음 올렸을 때부터 죽어라 깠던 지역이 있죠. 오면 칼 맞는다, 내 눈에 띄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지역이죠. 동탄입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2년 새 뭐 9억이 껑충 뛰었다, 봉담 남양에서도 신고가 나온다. 자, 9억 뛰었다라고 하는 거요. 자, 요거 거래 한 건 된 거, 분양권 거래되다가, 자, 분양권 거래는 뭐가 많아요? 다운 계약이 성행을 한다. 실질적으로 2년 만에 9억 뛴 게 문제가 아니라 2년 동안 거래가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가격은 그렇게 띄워놔놓고서 2년 동안 거래 한 건도 안 되다가 저 한 건 신고가 찍은 것도 궁금하죠, 누가 샀을지. 그래서 뜨는 지역이냐, 교통 호재. 그래서 운정역, 서울역, 삼성역, 동탄역을 잇는 GTX A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요즘에 GTX A를 많이 띄우죠. B는 뜰 만큼 뜬 데다가 강남 직통이 아니고, C도 띄울 만큼 띄웠죠. A는 이제 안 뜬 건 아니고 많이 띄웠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 엄청나게 띄웠는데, 그러니까 실제 가치는 이 정도인데 딴 데는 요만큼 띄웠는데 그래도 한 요 정도만 띄운데, 그런 쪽이 좀 A 쪽에 있죠. 요만큼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뭐 아직 저평가다, A가 뜬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운정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 뭐예요? 분양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삼지구도 아직 덜 됐고, 그러면서 동탄도 슬그머니 다시 띄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러냐, 이만큼 호재가 있느냐. 그래서 보면은 GTX A의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여기가 GTX A를 이용하려면 차로 20분이에요. 도보 20분도 아니에요. 차로 20분 걸리는 거리인데 뭐가 저기 GTX A의 호재를 받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띄우기이고, 저기가 왜 저 가격으로 거래됐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거래 조작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권 이후에는 거래가 안 됐던 거고, 저 가격에 거래가 된 게 굉장히 신기한 거고, 그리고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역세권도 아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한 단지 가지고 띄우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단지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탄은 지금 반년새 3억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탄역 시범 하나그림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 8개월 만에 2억 4,500 떨어졌고, 여기도 신고가 대비 2억 9천 떨어졌다. 그리고 화성은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아까 뭐요? 봉담 남양, 여기 다 화성이죠. 그런데 지금 화성은 주간 하락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호재로 지난 한 해 19.5%가량 뛰었는데 급하게 오른 만큼 급하게 조정 국면을 맞고 있다. 왜 오른 거는 올랐다고 하면서 홍길동이에요? 왜 떨어진 걸 떨어졌다고 하지 못하고 조정이라고 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떨어진 걸 떨어졌다고 부르지 못하죠.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에요. 3억이 떨어졌는데 왜 조정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며 이자 부담이 커지자 추가 유입이 막혔다. 자, 추가 유입은 어디부터 막혀요? 자, 지금도 강남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곽부터 막히죠. 나중에 떨어질 때 외곽 쪽에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경고를 많이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기신도시 지금 분양가로 전세도 못 가고 있다고 하죠. 이 가격에 누가 사요 지금? 사실 전세도 뭐 때문에 뜬 거예요? 저금리 유동성 플러스 많이 완화된 전세자금 대출이죠. 전세자금 대출 완화가 저금리 유동성을 만나면서 전세가가 팍 튀었다.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임대차법 때문에 떴다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왜? 임대차법이 지금 취소가 됐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죠.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차법을 폐지하든지 혹은 수정한다고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급전세라도 빨리 계약되고 있는 거고, 그 전에 임대차법이 진행이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매매가격 지수, 또 전세가격 계속 높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매가 전세가 다 떨어지고 있죠. 화성 같은 경우 지금 매매가격 지수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때보단 조금 적더라도 지금 점점 더 다시 확대되고 있죠. 계속 꾸준히 떨어지고 있죠. 파란 나라를 보았니 하고 있죠. 전세도 마찬가지죠. 전세가 하락 지수는 오히려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왜? 매매든 전세든 수요 공급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 공급에 대해서 부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수요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언론에서 혹은 전문가란 작자들이 공급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고, 왜 공급만 이야기를 하느냐? 수요는요 변동성이 크죠. 공급은 변동성이 작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공급은 아무리 부추겨도 공급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왜? 지는데 한 3년 이상은 걸리니까. 그런데 수요는 부추기면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하면서 수요를 유도했죠. 투기 수요 및 공포 수요들을 유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시장이 정상화가 됐을 때는 이거 싹 빠지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됐을 때, 이 실수요 대비 공급이 많았냐 적었냐를 보면은 공급은 늘 많았어요. 왜냐면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갔고,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실수요 중에서도 가수요들이 굉장히 많죠. 청약 받으려고 고시원 같은 데다가 전입신고 때려박은 가구들,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은 별거 없어요. 그랬을 때 매매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그게 없죠. 그럼 전세 수요를 결정하는 건 뭐냐? 금리죠, 금리.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월세 살던 사람들이 월세보다 전세 이자 내는 게 빠르네, 돈 빌려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 살던 사람들이 이자가 너무 비싸네 하고 월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올랐던 거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외곽 지역부터 전세가 빠진다. 왜? 전세가 떨어지는데 당연히 상급지로 가고 싶어 하죠. 지금 뭐 살기 좋고 해가지고 동탄 카페들 엄청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강남이 있고요, 분당 판교가 있죠, 그 다음에 광교가 있고요, 동탄이 있어요. 똑같은 가격이라면 어디 살래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들도 다 인정하고 있다. 쪽에 더 상급지라는 걸. 그러니까 분당 판교에서는 맨날 강남 못지않다. 그리고 광교는 삼국지의 대교 소교처럼 판교, 광교, 이교다. 그러면서 따라하려고 동탄은 우리 이제 광교급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급지라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강남이 핵심 지역이고 분당 판교는 거기서 굉장히 가까운 데다가 플러스로 뭐가 많아요? 학군이 좋죠. 일자리도 좋죠. 교통은 조금 불편하죠, 여기에 비해서는. 광교는 더 멀어졌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밀려나는 거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런 것처럼 외곽 지역일수록 전세 위험 그리고 매매 위험이 점점 더 커져간다. 먼저 전세부터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면 매매는 아직도 버티고 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못 돌려주면 망이니까 신규 수요 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수요 감소로 인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전세가율 같은 경우도 지금 요거 7월에 친 거는 저희 이거 올라갈 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떨어질 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전세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갭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매매 수요 감소를 부르고 있다. 근데 문제는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둘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폭이 더 크다는 거죠. 이거는 다주택 투기 수요들에겐 굉장히 위험 신호다.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7월에 DSR 시행되고 8월에 금리 인상 시행되니까 그때부터 꾸준히 하락해서 100건대 초반으로 줄었죠. 아마 계속 이런 추세 이어갈 거고 하락 비중은 95%까지 늘었습니다. 한 건 빼고 다 떨어졌다는 거죠, 4월 거래 중에서. 그래서 보면 어때요? 거래량 1, 2, 3이에요? 거래가 안 되든가. 요거 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추세에서 한 건 튄 거니까 요건 조금 의심이 가죠. 여기도 쭉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전세가 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폭등하진 않았죠. 여기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갈 거다. 주요 단지들 보면 어때요? 에듀밸리 사랑으로 부영, 여기도 보면은 호가가 3천 떨어졌죠.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호가도 떨어지고 있고 호가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됐더라. 그 다음에 여기도 호가 떨어졌죠. 호가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고요, 호가 떨어지고 있고. 즉 가서 물어보면 깎아준다는 이야기죠. 가격만 세게 내놨다,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데 막상 진짜로 가서 확인해보면 싸게 해준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팔려는 사람들이 널렸다. 뭐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도 보면 어때요? 지금 매물 7억 4천까지 떴었는데 지금 6억 7천 매물도 나오고 있죠. 여기도 5억 9천5백인데 5억 8천 매물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거래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되고 있다. 얘보단 비싸지만 얘보단 저렴하게 되고 있죠. 호가 떨어지고 실거래가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 박살났다. 답이 나왔죠. 왜 그래요?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매물 어때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물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했죠. 최근에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줄어봤자 전월세가 줄고 있죠. 매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입주 물량 어때요? 화성시에 입주 물량 많고요. 동탄 신도시도 입주 물량이 적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동탄 아닌데도 동탄이라고 막 붙여서 분양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매물 보면 어때요? 매물 늘어나고 입주량 많은데 어딜 봐서 공급 부족이고 집값 오를 상황이 되느냐. 그러면 저런 지역들은 위험하다. 그 전부터 경고를 했었어야 되죠. 왜 경고를 안 했어요? 하나라도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안 한 거지. 분양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2, 3년 뒤 공급으로 들어오죠. 그렇게 보면은 분양도 많고 입주도 많고, 거기다 동탄 같은 경우는 가격 거품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현재 가격 대비 쌉니다. 동탄인데 싸다 이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거품 낀 가격 대비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죠. 너무 싸서 지금 당장 동탄 분양 받으세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매매를 왜 해요? 그럼 분양을 하지. 사람들 지금 막 매매 지금 몰려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급매물 슬슬 나오고 있는데 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싸게 불안하면 분양 넣어보면 되는 거고, 가격 더 떨어질 거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그 가격에 들어가요?
심리가 죽고 나면은 뒤만 남았다. 동탄이요? 자족도시도 아니죠. 베드타운 넘어 자족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도시였지만 아무나 살 수 있는 도시는 아니었고,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음에도 명백하다. 동탄의 핵심 자족 시설이 몰리는 곳은 동탄 테크노밸리인데, 동탄 테크노밸리에 입주가 다 됐어요? 아니면은 앞으로 많은 기업들을 끌어다줄 엄청난 대기업들이 들어왔냐? 그런 것도 아니죠. 대기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뭐 생산업 위주로 해가지고 잘 못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평택의 고덕 같은 경우가 삼성 들어온다고 엄청나게 뛰었는데 막상 삼성 근로자들은 계약직이 많은 공장 형태였고, 그 계약직들은 대부분 오피스텔에서 버스 타고 출퇴근하죠. 그게 다 아파트 수요로 이어질 만큼 그게 되느냐? 안 되고 있죠. 그런데 GTX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SRT 라인으로 타고 GTX 라인 만들고 있죠. SRT 이용 보면은 출퇴근 시간은 얼마나 타냐. 김포도 거품 많이 꼈지만 김포 그거 2량밖에 안 되니까 꽉꽉 차죠. SRT도 그 정도로 꽉꽉 차면은 동탄이 진짜 실수요들이 동탄으로 많이 갔구나, 그래서 교통이 엄청나게 호재가 되겠구나 라고 느낄 수라도 있을 텐데 SRT도 거의 이용 안 하죠. 왜? 비싸고 배차 시간은. GTX 타고 출퇴근하겠다고 갈 사람이 없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베드타운이에요. 가격만 뛰었던 거지. 결론, 외곽 거품 지역들 붕괴죠. 다만 이제 중심부는 조금 더 수요 유도하고 심리가 팍 꺾여야 떨어지는데, 심리가 먼저 꺾이기 시작하면 외곽부터 붕괴되고 있죠 지금. 그런데 결국에는 다 거품 끼만큼 빠질 거다.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급매물 잡을 기회입니다. 근데 그 뒤는 책임져 드리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위기가 닥쳐 있다라는 거. 저희가 항상 경고하는 지역들 굉장히 거품이 많이 쌓였고,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가격 띄우기가 성행을 했던 지역이라서 더더욱 위험하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